최초의 한인 이름을 가진 연방정부 건물인 도산우체국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LA 한인회와 KYCC는 명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사 업무에 배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사 업무가 부처 간 이익을 나누는 전리품이 됐다는 겁니다. LA 한인타운 내 콘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사라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앞뒤로 주차된 이른바 텐덤 파킹만 노려 차량을 훔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로컬 수도 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물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FDA가 50세 이상 성인의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도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3월 29일 화요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길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 지난 2005년 한인의 이름으로 명명된 최초의 연방정부 건물이었습니다. 이 우체국이 폐쇄되면서 그 이름도 사라졌는데요. 한인 사회가 도산의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도산 안창호 우체국. 이 우체국은 지난 12일부터 공식 폐쇄돼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명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우체국이 계속 보존됐으면 좋겠는데요. 우체국이 폐쇄되면 명칭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우체국 이름이 도산 안창호로 명명해야 한다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 간 KYCC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우체국 명칭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름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캐리오버를 하려면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지금 저희가 그 이름을 그 도산 안창호 스테이션으로 킵하고 싶다는 신청은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처음이래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도 우체국 명칭 유지에 대해 한인 사회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Our office is committed to preserving the legacy of Dosan An Chang-ho, and we will be looking into options for future opportunities.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칭을 유지하도록 한인 정치인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 정리해서 올리면 우리 연방 하원 4명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미 고메즈 의원이 좋은 취지로 잘 정리해서 그 연방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칭을 부활시키기 위해 한인 사회가 하나로 단합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총영사관에는 경기도와 제주도, 서울시 등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근무해온 공무원들이 영사로 파견돼 근무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무원 인사교류를 시행해온 한국 외교부. LA 총영사관의 경우 경기도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서울시에서 영사를 파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제주도에서,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인천시에서 영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청 법인카드 의혹으로 영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인사교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와 서울 등 일부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에 해외 근무 기회가 편중됐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파견된 영사들의 업무 내용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업무를 담당하는데 근무하는 총영사관 사정에 따라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LA 총영사관 이모 영사의 경우 지자체 업무 이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등 보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신임 영사가 파견될 때마다 해외 현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교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 파견된 총영사관 영사들. 자리 바꾸기 인사교류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게이트가 있는 LA 한인타운 콘도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고급 차량 2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절도범들이 차량 자체를 훔쳐 달아난 건데 이들은 앞뒤로 주차하는 텐덤 파킹 차량만 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히스패닉 남성이 고급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앞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고급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빠져나갑니다. 마치 자신의 차인 듯 자연스럽게 가져갔지만 두 차량의 주인이 아닙니다. BMW하고 렉서스를 당황하죠. 왜냐면 이제 다른 차들도 있는데 차 2대도 딱 그 한 유닛 것만 가져간 거니까. 차 안에 하나가 있었대요. 용의자는 정문을 통해 들어와 앞뒤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훔쳐갔습니다. 앞뒤로 주차하는 텐덤 파킹 시스템에 매번 뒤에 있는 차를 빼기가 어려워 스페어 키를 차 안에 두고 다닌다는 겁니다. 앞뒤로 차를 세우니까 스페어키를 차가 하나씩 놨었나 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차 옮기라고 스페어키를 놔뒀는데 또 리모트 컨트롤이 있었던 거죠. 전문가는 무작위로 주파수를 날리는 장치를 이용해 주차장 게이트 문을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프리퀀시 인터셉터라는 장비가 따로 있긴 있어요. 무작위로 그 주파수 랜덤을 날려서 무선으로다가 문을 열게 하는. 인근 거주자도 몇 년 전 동일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도난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전혀 물건 같은 거 보이지 않게 항상 숨겨놔요. 콘도 측은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 게이트 안에 있는 차량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한 가뭄 사태가 이어지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국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로컬 수도 공급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물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엄격한 내용의 행정명령입니다. 우선 도심 수도 공급업체들이 최대 20%까지 물 부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비즈니스와 공공장소의 장식용 잔디에 물주기를 금지하는 안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가뭄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심각하거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스텔스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하면서 보건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당초 계획인 65세 이상에서 대상을 확대해 50세 이상 성인에게 4차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앞으로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 번째 추가 접종을 받은 이후 4개월이 지나서부터는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파이자와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승인 신청을 했지만 FDA가 이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더 넓혀 승인했습니다. We felt like we would capture the population that might most benefit from this fourth booster dose. FDA는 통상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접종 승인을 내리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이런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이와 함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12세 이상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의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55%를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올라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도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맞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It may be for some individuals best to wait until the fall, perhaps when they get their influenza vaccine in an expectation that we'll see kind of a winter surge of a respiratory virus.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설사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전 같은 대규모 유행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미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되었고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당장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가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50%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북동부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변이 감염자 비중이 70%를 넘겼습니다. 변이 확산으로 상황이 나빠지자 LA 카운티 보건국은 2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내일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2차 부스터샷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케빈 김 뱅크 오브 호프 행장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인 호프뱅크는 김 행장의 임기를 오는 2027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높은 성장세를 이끈 만큼 김 행장의 재계약은 사실상 확실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행장은 기본급여 연봉 105만 달러, 그리고 스톡옵션 등 각종 보너스도 받게 됩니다. 한인사회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를 이끌고 있는 케빈 김 행장은 지난 2008년 중앙은행 이사, BBCN 행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오스카 시상식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가 그린 한국의 민화를 주제로 한 드레스가 화제입니다. 뉴스타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등에 출연한 영국의 배우 겸 가수 리타 오라입니다. 화려한 보석 장식이 돋보이는 검은 드레스에 흰색 가운을 걸치고 아카데미 시상식 뒤풀이 행사에 등장을 했는데요. 흰색 가운의 아래쪽을 보면 소나무, 사슴, 산 등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 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디자이너 박소희 씨가 한국의 민화를 주제로 한 땀 한 땀 구슬 장식을 수놓아서 제작한 드레스인데요. 수천 개의 반짝이는 구슬과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듯 연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료인 한산 모시를 자수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드레스를 본 누리꾼들은 민화를 아카데미에서 보니 더 반갑다, 디자인과 의미, 소재에 담긴 메시지까지 너무 좋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또 역사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쓸 사회과 교과서에서 군 위안부나 강제노동 관련 표현을 삭제하거나 의미를 축소 수정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이 쓰게 될 역사와 지리 등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정부 승인이 나기 전 한 역사 교과서엔 조선인 일본 동원에 대해 관할선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면서 강제연행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조선인이 일본에 연행돼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징용되었다는 표현으로 수정돼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군 위안부에 대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역사 교과서에선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고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표현은 관여했다로 수정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16종 가운데 일부는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국무회의 격인 가기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위안부로 수정할 것을 결정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12종의 모든 사회교과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북한이 엿새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고 신형인 화성 17형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군은 기존 화성 15형인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화성 17형 공중폭발로 평양 인근에 파편이 떨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민심 위반을 막으려고 15형을 발사한 뒤 속였다는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 발사 차량을 둘러보는 김정은 총비서 등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약 2m 길입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생기는 그림자 길이와 방향인데 정작 지난 24일 발사 차량 시찰과 발사는 오후 2시 넘어 이뤄졌습니다. 또 발사 당일 평양 순한 날씨는 온종일 구름이 많았지만 사진과 영상 속 현장은 청명합니다. 24일 발사체의 비행 재원과 1단 추진체 구성도 화성 17형과 다르다고 한미 정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24일 발사체는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15형을 17형이라고 속인 걸까? 국방부는 지난 16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로 무수한 파편이 평양에 쏟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낮은 높이에서 이게 폭발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체면을 구긴 북한 지도부가 민심 위반과 유언비어 범람을 막기 위해 발사 성공 확률이 높은 15형을 급히 쏘고서 17형으로 기만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화성 15형도 정상 각도로 쏘면 13,000km 이상을 날아가는 위력적인 ICBM으로 평가하며 다음 달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ICBM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전제로 중립국 지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등에서 군사행동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10시,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나 5차 대면 평화협상에 들어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이 4시간 만에 회동을 종료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이는 즉각 실시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와 비핵화 국가 지위를 확인하는 문서로 된 제안을 전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대량 살상 무기 생산과 배치를 거부하고 국내에 외국 군대 배치를 금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러시아 측은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에 대해 향후 15년간 양국이 지위를 협의할 것이란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진군을 저지한 수도 키이우에선 통행 금지를 완화하고 온라인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179명, 나라 밖으로 탈출한 피난민은 40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오늘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영훈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완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38.30포인트, 0.97% 오른 35,2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23%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64.73포인트나 올라 1.84%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5차 평화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군이 군사활동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휴전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국채금리 움직임에도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어제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 역전에 이어 오늘은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아래로 떨어져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채권 수익률은 하나의 신호일 뿐 당장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러시아가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직후 러시아가 행동에 나서는 걸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지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수도 주변 주요 도시들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다고 밝혔는데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여러 문화유적까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트로스얀네츠. 폐허가 된 마을 사이로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지나가자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손을 흔듭니다. 지난 1일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도시를 3주 넘는 전투 끝에 되찾은 겁니다.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서쪽 관문 이르핀에서도 러시아군은 후퇴했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є приємні новини. сьогодні звільнений Ірпінь. 개전 34일째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지상군 17,000여 명과 탱크 597대, 전투기 127대를 잃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을 외곽 지역으로 몰아내면서 수도 키이우에선 통행 금지를 완화하고 온라인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Наразі ситуація важка, але знаходиться повністю під контролем українських збройних сил.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가 돈바스 지역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돈바스 지역과 이미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마리우폴에 대한 공습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에선 지금까지 민간인만 최소 5,000명이 숨졌고 주민 16만 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끝까지 도시에 남아 항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но я им дал это право выбора. Они сказали, смотрите, мы не можем, тут раненые люди.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 유적지와 박물관 등 문화유적 최소 39곳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월마트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플러튼시가 코로나 이후 식당들을 돕기 위한 야외 영업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야외 영업 임시 허용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업주가 수수료를 내고 야외 영업 지속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 성당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전자장비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지난 24일 밤 9시 반쯤 세인트모니카 성당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오디오 등 전자장비 10만 달러치를 미리 준비해둔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차 없는 거리인 오픈 스트릿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시내 도로 전체의 25%를 보행자와 자전거, 학교, 식당 등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스트릿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수도 요금이 오는 금요일부터 인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채우기 위해 4월 1일부터 수도와 폐수 요금을 5% 일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아칸소 등 일부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월마트는 보건국이 매년 발생하는 담배와 관련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담배 판매가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는 담배 판매에 별도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인력난 문제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배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통신사 버라이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인데 버라이전 측은 절대 확인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